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 선정해서요, 수제 돈가스의 명가 신촌 장군 돈가스에서 4인 식사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프로야구 내일부터죠, 이 한국 시리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프로야구 최고팀을 가리는 한국 시리즈 7전 4선승제를요, 내일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정규 시즌에서 4년 연속 우승한 삼성 라이온스가 한국 시리즈까지 통합 우승을 노리고 있고요. 넥센 히어로즈는 창단 7년 만에 첫 한국 시리즈 우승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 이런 걸 보면은 삼성이 조금 앞서 있긴 하지만 상당히 대등한 전적을 보이기 때문에 접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삼성은 아무래도 풍부한 우승 경험, 그리고 정규 시즌에서 팀 타율 1위, 팀 자책점 2위에서 투타의 균형과 조직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넥센은 홈런을 많이 치고 있는 아주 장타 군단이죠. 예. 정규 시즌에 199개 리그 최고의 홈런표를 가동을 했고, 홈런왕과 타점왕을 차지한 박병호, 200안타 신기록을 세운 서건창, 공격과 수비, 주루에 능한 유격수 강정호 등 이런 선수들의 한 방에 기대를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전문가들은 누가 우승할 것 같다 그래요? 네, 아직 지금까지는 넥센 쪽에 약간 우세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넥센이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 2차전은 대구에서 열리고 3, 4차전은 목동에서 열리게 되는데 두 곳 모두 다 경기장이 작다. 그렇다고 하면 홈런을 많이 때리는 넥센이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다른 이유 하나는 투수력에서는 전반적인 투수력에서는 삼성이 낫습니다. 이게 선발 투수도 낫긴 낫는데 넥센 입장에서도 이번에 플레이오프에서 호투한 헨리 소사가 있고 또 20승을 달성한 베네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수력 면에서 넥센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 삼성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전문가들은 우승한 경험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7차전까지 가는 승부를 어떻게 운영할지 선수들이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삼성이 우세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관건이 1차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일 열리는 1차전에서 삼성은 제1선발로 유력한 반데놀크를 내세울 거고요. 만약에 제1선발을 상대로 넥센이 승리한다고 하면 1차전이 투수력에서 다소 밀린다는 넥센이 1차전을 상대 선발을 누르고 1차전을 가져온다고 하면 넥센이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전망하고 있죠.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박인비 선수 말이에요. 대만에서 열린 LPGA 투어에서 시즌 3승을 거뒀는데 결혼했었죠, 박인비 선수가요. 그죠?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결혼한 지금 3주째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 대만에서 열리는 타이완 챔피언십에서 어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즌 3승째를 거뒀고요. 예. 지난주에 세계 랭킹 1위에 5개월 만에 등극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어제 마지막까지 우승을 다툰 게 박인비 선수가 세계 랭킹 1위를 내줬을 때 그 1위를 가져갔던 미국의 스테이스 루이스였습니다. 스테이시 루이스하고 4타 앞선 가운데 최종 라운드를 시작했어요. 위기가 박인비 선수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위기를 칩샷, 보기도 맞고 이렇게 하면서 위기를 잘 넘겼고요. 결국 2타 차로 앞서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승하면서 이제 LPGA 투어가 올해 모두 3개가 남았는데, 예. 지금 박인비가 상금 랭킹에서 2위가 스테이스 루이스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선수왕 포인트에서 역시 박인비가 2위인데 1위가 역시 스테이스 루이스고요. 앞으로 남은 3개 대회 중에서 박인비 선수가 1개 대회 정도만 더 우승을 한다고 하면 상금왕 3연패, 올해의 선수왕 2연패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 오늘 끝나죠? 네. 아유, 근데 네, 이 추운데 이렇게 체전을 했네. 예. 예. 근데 보통 10월 말 이때쯤 되면 전국체전이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번 대회는 95회 대회고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람도 불었고 비도
비도 내리고 해서 참 어렵게 오늘 이 대회를 끝나게 되는데요. 대회가 끝나게 되면 최우 선수가 누가 될까가 관심이 쏠리고 아마 오늘 오전 중에 기자단의 투표가 이루어지면서 수상자가 결정이 될 거로 보입니다. 2명 중에 1명으로 압축이 된 상태입니다. 양궁의 김우진 선수. 이번 대회에 나서 금메달 3개를 땄고요. 예. 특히 세계 기록을 2개를 세웠고 세계 타이 기록을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김우진 선수가 유력하고 박태환 선수가 거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 박태환이 예. 금메달 4개를 땄는데 한국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달 수에서는 박태환이 더 많지만 뭐 메달의 질이라든지 기록으로 보면 기분이 좀 앞서니까요. 뭐 제가 좀 섣부르게 조금 전망을 한다고 하면 김우진이 수상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육교위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알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들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의 봄을 아직 기억한다. 예, 지금 신해철 씨, 고 신해철 씨의 육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룹넥스트의 날아라 병아리에 나오는 육성인데요. 고 신해철 씨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 관한 많은 의문점들로 인해서 아직 우리는 그를 떠내보낼 수 없습니다. 당초 유족들은 화장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런데 동료들의 부탁과 또 유족들이 사인을 밝히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부검을 하기로 결정했고요. 오늘 그 부검 결과가 오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신해철 씨 사망 관련해서 SNS를 통해서 여러 발언을 하셨던 그룹 신하위의 신대철 씨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신대철입니다. 예. 네, 예. 조금 전에 신해철 씨 육성 들으셨죠? 네, 저희 예, 방송에서.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어떤 기분이세요?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시죠?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참,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예. 신대철 씨도 화장장 현장에 가 계셨죠? 그렇죠? 네, 예,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검을 결정하게 된 것인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셔서 그때 그랬었나요? 예, 사실은, 부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고 있었고요. 예. 이제, 가족분들의 이제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예. 그런 입장이었고, 당시에 또 법률 전문가 분이 부검을 해야만이 이제 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강력한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료 가수분들이 이제, 이건 좀 가족분들을 정말 설득해서, 부검할 수 있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설득에 나선 거죠. 네네. 지금 유가족들이나 아니면 동료 친지분들이 가장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은 이제 S병원이라고 해주십시오. 예. 네네. 예. S병원에서 이제 수술할 당시에 이제 3가지 수술 이제 동시에 이제 했던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고요. 3가지요? 네네. 장협착과? 네, 리밴드 제거 수술, 그리고 이제, 내장 지방 제거 수술. 지방 제거 수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리고, 그렇게만 하는 걸로, 네네, 3가지만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제 위 축소술까지 이제 같이 했었고요. 예. 그거는 이제 사전에 동의가 없었던
시작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천공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거 예. 가장 큰 문제이죠. 이제 문제의 핵심이 이제 그거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제 오늘 이제 부검이 실시가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 부검 과정에서 이제 부검 이후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S병원에서 주장하는 거는 일단 위 밴드 제거는 2012년에 이미 시행을 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위 축소 수술은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장 천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천공은 SBS 보도에 따르면 이미 17일 수술 이후에 천공이 발생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수술 전에는 천공이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직접적인 사인이 천공일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또 논란이 굉장히 커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아는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 천공이 수술 전에 있었는데 천공이라는 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1cm나 된다는 게 고통이 엄청나대요. 네네. 그 생각해보세요. 장에 이렇게 구멍이 생긴 건데. 그렇죠. 이제 거기서 그 장에서 나오는 그 물질들이 굉장히 이렇게 독성이 강한 물질이고, 근데 그게 수술 전에 천공이 있었다면은 멀쩡히 걸어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럼요. 예, 그게 아마도 수술 이후에 이제 극심한 고통을 이제 호소를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고열과 이런 이제 고통에 시달렸었는데, 병원 측에서는 그냥 진통제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만 처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근데 판단했고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 신해철 씨하고 어떻게 통화를 좀 해보셨어요? 신해철 씨는? 아니 수술 있고 그 과정 중에선 통화를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건 가능했죠. 그 전에는 이제 사실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몇 차례 만난 적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때 당시에도 병원에 입원하기 한 일주일 전인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당시에도 이렇게 잠시 봤었는데 굉장히 좀 피곤해하긴 하더라고요. 몸이 좀 이렇게 피곤하다. 그래서 이제 급격히 이제 체중이 좀 불어서 많이 좀 아주 다이어트도 좀 하고 이제 최근에 또 재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걸로 저는 그냥 그렇게 였고요. 네. 근데 이게 새로운 활동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굉장히 의욕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S병원 측하고 신해철 씨는 왜 S병원에 자주 가셨던 모양이죠? 예? 이렇게 보면 2009년에 위 밴드 수술도 거기서 하고 2012년에 다시 풀고 이번에 수술 다시 하고 잘 아는 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번 거기서 이제 수술도 있었고 그러니까 인연이 있는 병원이라서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해철 씨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어떤 말이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그냥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TV 출연이라든지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의욕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다음협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걸 이제 본인도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런 얘기를 주로 나눴었죠. 신해철 씨는 신해철 씨한테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해철 씨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 일을 다 하지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참 너무 안타깝고요.
이 시대가 낳은 정말 음악 존재 중에 한 명인데, 참 안타깝네요. 네. 지금 물론 지금 제일 하시고 싶은 거는 밝히시는 거겠죠. 그렇죠? 네. 사망 원인과 사망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점을 낱낱이 밝히시는 것 같은데요. 그걸 네. 밝힌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사실은 이제 해철 씨가 그동안 작업해 놓은 그런 음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미발표한 곡들도 많고요. 네. 네, 그렇게 그런 작품들이 다시 세상에 빛을 다시 봤으면 세상에 신해철 씨는 떠났지만 그의 음악은 남아서 영원히 사람들 마음속에 울려 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해철 씨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고자 하는데 어떤 노래를 듣는 게 제일 좋을까요? 글쎄요, 하도 노래들도 많고. 우리 신해철 씨가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 아무거나 말씀해 주시면. 사실은 나라라 병아리도 참 좋고요. 예. 데뷔곡도 한번 듣고 싶네요. 그대에게요. 예. 대학가요제에서.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대에게 들려드릴 텐데, 마지막으로 네. 신해철 씨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참 어렵네요. 예, 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신해철 씨가 실제적으로 좀 상당히 유가족들도 그렇고 지금 동료들도 그렇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는 걸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신해철 씨 문제가 실제로 지금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붓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에는 이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의료 사고가 그 속성상 상당히 오래 끌고 또 억울한 측면이 생기는 의사 쪽이 억울할 수도 있고 환자 쪽이 억울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모든 것이 좀 누가 억울하든 간에 잘 밝혀질 수 있는 계기가 전 마련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 네. 지금 신해철 씨가 부르는 그대에게 나가고 있는데요. 신해철 씨 유가족들에게는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정말 우리 사회가 바로 잡아가야 될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그가 떠났지만은 그의 음악은 영원히 우리들 가슴속에 남아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모두 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오전에 부검 결과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 부검 결과 잘 보시고 또 다른 액션 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그룹 신하위의 신대철 씨와의 인터뷰였고요. 지금 들으시는 노래 신해철 씨가 부르는 그대에게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때로부터 왕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가까이 두고 살았다. 경희궁 자이가 그런 것처럼 왕의 자리에서 누리는 경이적인 자이 프리미엄 경희궁 자이. 문의 1800-8577 GS건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디.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전국 8만여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속보입니다. 이름하여 K렌. 정부가 지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K렌은 전국 부동산 알짜 매물만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KREN,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렌. 황태순, 박상경의 베스트, 워스트, 베스트. 예, 여러분 들으셨죠? 정말 상큼한 시작입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움을 주신 황태순 박상경 두 분 평론가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 황태순 박상경의 베스트 워스트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괜찮았어요? 아유, 너무 멋있었어요. 안 그래도 지난주에 보면 최고였어요, 최고. 우리 김혜민 PD한테 혼나고 나가서 연습 좀 했습니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담배 피면서 요 앞에서 연습을 했죠, 지난주에. 예.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베스트 워스트 먼저 뽑아보죠. 예? 예, 박성원 박사님. 베스트, 저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아, 정의화 국회의장. 네, 간략하게 왜 그러냐면 간략하게 국회의원들이 이익단체나 공공기관장 또는 비전임 교수직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 교수도 해당이 되죠. 전임 교수는 뭐 다 이제 중간에 그만두니까 사퇴하니까 겸직은 한 일주일에 뭐 한 시간 정도 강의를 하면서 타이틀만 걸어놓고 있는 경우가 많죠. 금지시켰습니다. 무려 47명입니까? 43명이죠. 43명입니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을 국회의장이 약속한 대로 지켰습니다. 특권 내려놓기에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앞장선 정의회 국회의장님 베스트 2호입니다. 예. 우리 약속하면은 그래도 이번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 약속 잘 지키는 박근혜 대통령 베스트를 뽑았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기억하시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보면 시정연설하면서 그 얘기했죠. 사실 시정연설 대개 그동안 총리들이 해왔어요. 다만 보면 이제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는 시정연설 하셨고 또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 해 시정연설하면서 앞으로 계속 국회에 나와서 시정연설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번에 지켰어요. 또 그 외에도 보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 이희호 여사님을 또 청와대로 초치해서 굉장히 보면 두 분이 따뜻한 그런 말씀도 나누고 또 보니까
여야 대표 회동도 이번에 했죠. 하여튼 뭐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고 베스트는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우선 베스트 얘기부터 잠깐 해보죠. 정유학 국회의장 이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두 분 다 베스트를 꼽은 이유가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약속에 더해서 예. 이거는 사실 혁신에 여야가 합의했던 대목 아닙니까? 정의와 국회의장도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새누리당도 약속을 했었죠. 예. 총선 대선 때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얼마나 약속을 했습니까? 예. 상당 부분 내려놓는 것도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뭐 있어요? 이를테면 체포 동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원칙대로 하겠다. 김무성 대표가 이미 약속을 했죠. 예. 약속을 했고. 또 국회의원의 연금도 사실상 지금 19대부터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보완할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죠? 예. 18대 의원까지 되신 분들은 지금 헌정의 연금이라고 그러죠. 헌정의 그렇죠. 한 100만 원. 120만 원. 120만 원. 네, 됩니다만은 19대부터는 안 됩니다. 19대 의원부터는 그러니까 19대 초선부터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출판 기념에도 사실상 지금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등등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나갈 때 이번에 정의원 국회의장이 이거 괜찮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예. 무슨 농구협회 회장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이 스포츠와 정치가 만나면요. 이거 방향을 못 그런 잡습니다. 모양이더라고요. 그거. 예. 스포츠를 좋아하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딱 잘라내는 거는 정의원 국회의장의 그 겸직을 금지함으로써 혁신의 내용이다. 그러면서 잘한 거죠. 전 박사님 말씀과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당분간은 보니까 이 협회 쪽에서 몸살을 좀 할 것 같아요. 협회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른바 좀 굵직굵직한 좀 이른바 특히 여권의 중진들이죠. 여권의 중진들을 갖다가 뭐랄까 앞다투어서 보면 회장으로 모시려고 들어요. 네. 그래야지 보면 뭐 좀 흔한 얘기로 힘도 좀 쓰고 특히 보면 협회에서 가장 이제 아파하는 부분들이 이 대관 업무 하면서 좀 말이 잘 안 통하고 이른바 관료들이 갑질하거든요. 관료들이 갑질할 때 보면 그래도 대회 같은 거 할 때 대회 같은 뭐 때. 그런 것도 있지만은 협찬이 제일 많죠. 협찬. 네, 그다음에 제일 많죠. 공무원들과 대관 업무할 때 그래도 앞에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의원이다. 뭐 사무총장이다. 뭐 그러면 사무총장 여당 사무총장 뭐 지낸분이다. 뭐 최고위원 지낸분이다 그러면 말빨이 먹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게 바로 비정상인 거예요. 네. 비정상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악어와 악어새 같이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협회 회장이다 하면 하나 또 올라가잖아요. 또 협회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의원들을 좀 이용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하신 정의화 의장이 뭐 딱 단언을 내렸고 했기 때문에 당분간 좀 몸살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시키는데 당분간 몸살을 하더라도 해야죠. 정치인이 무슨 체육 관련 단체에 회장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걸 합니까? 그걸 진짜. 또 네. 교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요. 교수도 당연하죠. 아예 그냥 정치를 하시려고 그러면 그만두세요. 그렇죠. 신일 교수님도 다음에 혹시나 혹시나는 없어요. 제가 그건 전 정치는 안 아예 합니다. 그만두시는 것이 낫지. 이거를 한 휴직 갔다가 저는 국회의원 나섰다가 떨어지면 또 연금 얘기하면 또 혼나겠지만 사학연금 받을 겁니다. 사학연금 다음에 깎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난주에 사실은 뭐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뭐저 정유화 의장 그 약속 지켜서 의원들 특권 좀 내려놓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지난주에 국회가 혼쭐이 났죠.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제 선거구제 그동안 3대1 그저 편차 3대1을 갖다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 근데 그걸 갖다 2대1로 줄여갖고 내년 2015년 12월 31일까지 고쳐라. 라고 하니까 지금 한 62개가 보면 어쨌든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또 의원들이 또 어떤 꼼수를 부리고 또 어떤 또 현란한 수를 쓸지. 확실한 거는 제정신들이 아니라는 거 확실합니다. 정신이 나가 있어요 지금. 지금 정치권은 꽉 터졌어요. 네, 정신이 나가 있더라고. 그 바람에 사실은 개헌 본물 발언 내서 지지난주만 해도 개헌 뭐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또 문희상 대표 같은 경우도 비대위원장이죠.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대표 연설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개헌하자 했는데 헌재발 선거구 획정 얘기 나오면서 지금 개헌 얘기 쏙 들어갔어요. 예. 개헌보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잠깐만 하면서 내 지역구이 큰일 났네. 이래서 쉽게 얘기한다면 권리금 못 받고 쫓겨나게 생긴 그 영세상인하고 지금 똑같이 생겼어요. 국회의원들이. 예? 흔한 일 국회의원이 내 코가 석자예요.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문자로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 뽑아주시면 한 분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선물 드릴 텐데 진짜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베스트로 뽑으셨는데. 그 대목은 제가 조금 할게요. 예. 방금 우리 황 의원님도 그 정의원 국회의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정을 하셨으니까 저는 박 대통령도
사실 잘하는 제목은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말로만 국회를 존중하겠다 100번 말해본들 한마디의 행동 또 작은 실천 하나가 상당한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예. 역대 대통령 가운데 2년 연속으로 국회 본회의에 나와가지고 시정연설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맨 그렇죠. 첫째만 한 번도 없죠. 한 번 보여주는 식으로 갔다 그다음부터는 총리가 대독을 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시정연설 앞으로는 제가 직접 찾아와서 연설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고 또 내용도 저는 괜찮았고요. 끝나는 다음에 또 여야 지도부 만나가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괜찮았습니다. 이런 작전설을 1년 전부터 했다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년 전부터. 근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박 대통령도 거기도 선거구제 이거 2대1이 되나요? 그건 선거구제는 아니고요. 그건 개헌 문제입니다. 개헌 문제. 선거구제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국회 와가지고 따뜻한 모습을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다 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으로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저도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 보면 대통령 임기가 60개월이거든요. 5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60개월인데 이미 20개월을 지나서 21개월째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어제 아래 취임한 것 같은데 3분의 1이 지났네. 1년 벌써 1년 6개월, 1년 7개월 지났네. 그동안 뭐 했지? 계산해 보니까 별로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초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5일에 보면은 취임 1주년 맞아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거창하게 어떻게 보면 참 의욕차게 얘기했는데 바로 세월호 사태 터지면서 모든 것을 빨아들인 블랙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국정원 댓글, 뭐 NLL 대어록 이것 때문에 1년 그냥 어떻게 보면 허송하다시피 했고 올해 하다시피 했고 이제 찬바람 불고 내년 되면 벌써 3년 차네. 개헌. 또 개헌 또 야당 개헌 얘기하네. 그동안 그러면 경제혁신 공공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언제 하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좀 마침 올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35주기의 이호 여사님 먼저 조화를 보냈죠.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또 청와대를 초치해서 따뜻한 모습 갖추고 바로 그 다음 날 또 시정연설하고 또 여야 대표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하니까 또 마침 문희상 또 위원장하고 또 사이가 좋잖아요 대통령이. 스무스하게 해서 어떤 10월 30일 어쨌든 간 세월호 그렇죠. 3법 다 통과 합의 봤어요. 자 이제 워스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워스트는 제가 먼저 해요. 워스트. 워스트를 갖다 뽑으려고 그랬더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을 뽑을까 저 사람을 뽑을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 얘기하죠. 다 이제 꺼져가는 불 다시 지펴갖고 노인 전국의 어르신들 화나게 하는 서른 의원도 얘기하는데 저는 서른 의원보다 더 화나게 했던 것이 해병 2사단 얘기예요. 등탑 철거. 대기봉 철탑. 그리고 철탑. 우리 해병대 구호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적에게는 무서운 사자. 국민에게는 순한 양. 이게 해병대 구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해병대 2사단 대통령도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철탑 43년 된 거. 왜 그런 자율성을 보여줬는지. 왜 해병대답지 않고 왜 그러죠? 그것만 보면 군대가 되게 민주화가 됐어요. 그냥 알아서 다 하고. 더 화나게 하는 게 뭔 줄 아시죠? 뭐요? 그거 갖다 고물상에 팔아먹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고철로.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래갖고 일단은 보관하기로 했다 그러고 또 마침 보니까 이번 한기총 이영훈 목사님이죠. 계시는 한기총에서 어제 보니까 발표를 했더군요. 이거 우리가 43년 전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 기독교에서 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세운 건데 그런 식으로 고철 취급당하는 거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그러니까 또 금방 바뀌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다시 탑을 세우겠다. 근데 문제는 또 김포시장은 또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죠. 굳이 그 등탑을 세워서 남북이 서로 비방이라든지 하지 않기로 하는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 등탑 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의 전기 많다고 해서 얼마나 북한한테 자극이 될 것이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런 돈을 가지고 정말 남북 간의 관계를 열어서 시베리아로 안 갈 겁니까? DMZ 공원 안 만들 겁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도 합시다. 그런 걸. 그 힘을 실어서 좋은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그 등탑 세워가지고 고물상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잘했다고 보기에는 오히려 해병대가 과거에는 대통령이 세우면 세우고 그 대통령이 아니라 헌병대에서 이거는 필요 없다. 없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헌병대는 해병대입니다. 해병대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이 좀 다르고. 저는 워스터를 새누리당의 유기준
의원. 왜요? 아시겠죠? 저기 세미나 한 거요? 예. 세미나. 아니, 예? 무슨 국가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에. 그거. 저는 이거요. 유기준 의원의 마음은 압니다. 예. 절박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알아요.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청와대에서 개헌은 블랙홀이다 그랬는데 김무성 대표가 개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개헌보다 더 대통령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게 차기를 거론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아니, 그것도 친박계 핵심 인사가 그것도 대통령이 국회 시행연설을 하고 난 직후에 국회에서 예. 이거는요. 도대체 정무적인 감각이 얼마나 어느 정도인지. 예전 예를 들어 전두환 대통령 때 같으면요. 예.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임기 지금 1년 반 조금 지난 대통령 앞에서 차게 얘기하면요. 진짜 예전에 보면 남산에 끌려가서 혼쭐납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것들을 반기문 총장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거나 이제 1년 하고 20개월째죠, 그죠? 20개월 딱 지났는데 네. 만약에 당내 비박계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괘씸합니다. 이건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에요. 비박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친박 핵심 인사가 시정연설 대통령 오가 다 바로 오후에 모여가지고 반기문 총장 우리한테 있다. 이 얘기를 갖다가 공론화시키는 것 자체는 도대체 어떤 생각입니까? 근데 그 반기문 총장을 그렇게 띄우는 게 반기문 총장한테 아주 안 좋습니다. 다 안 좋죠. 그럼요. 아니, 근데 그게 여당만 띄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동교동계도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건너가. 예, 건너가 사인 거. 당연히 저도 띄우죠. 이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반기문 총장이 언제 사무총장 됐느냐. 국회의원 사무총장. 그 양반은 김대중 대통령 때 보면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수석했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외교부 장관 하다가 당시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유엔 사무총장이 된 분이다. 2006년에. 어디 굳이 본적을 따지자면 우리 쪽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배경이 뭐냐면 원조 논쟁이죠. 원조 논쟁. 그러니까 원조 논쟁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누가 원조냐의 말이면에 정치인 역학관계가 뭐냐면은 이를테면은 야당에서는 그래? 새누리당에서 친박해서 차기 대선 주제 얘기한다고? 그래,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재밌겠다. 우리도 반기문 거다. 하면은 전국이 어떻게 될까요? 차기 대선 주자를 가는 순간에 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한계가 있고 여당은 다시 갈등이 폭발합니다. 그거를 야당에서는 볼 때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 한번 해보자는 이런 방식으로 야당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려드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로 정치 전략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이게 뭐죠? 근데 요번에 보니까 이택수 예, 요번에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나가서 그날 발제를 했지 않습니까? 이택수 대표 얘기 들어보면 억울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그 반기문 총장에 대한 지지율을 본인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세미나에서. 근데 그쪽에서 반기문 총장 얘기를 해달라가 아니고 본인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정확히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제가 바로 어제 들었는데. 전 직접 방송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래, 전 직접 앉아서 들었거든요. 방송에서 못하는 이야기. 아니, 방송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네. 사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저도 방송에서도 하고 사적으로 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죠.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택수 대표가 그날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은 마침 그게 보니까 10월 20일 날 한길 리서치에 39.7%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박원순 시장보다 3배 나오는 그 조사인데 그 조사가 근데 마침 자기네 리얼미터나 또 엠브레인 같은 데서 해보면은 그게 오차 범위 내에서 박원순 시장보다 약간 앞서는 정도지 그게 3배 차이가 안 난답니다. 근데 마침 이번에 설문 방식이 좀 묘한 게 6개 항목을 물었는데 두 번째 항목에 가서는 여권에서는 누구를 갖다 지지하십니까? 예를 안 주고 4번 항목에 가서는 야권에서는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물어놓고 그 다음에 뭘 물었냐니까 5번 질문에서는 그 여야 통틀어서 누굴 지지하십니까? 물었고 6번 항목이 문제예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나온다면 이렇게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여론조사상 그렇게 물으면 예를 들어 그 반기문 대신에 박상병을 넣어도 한 39% 나옵니다. 그럴까요? 네. 황태순 넣으면 몇 퍼센트 나올까요? 38% 나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그 문제를 잠깐만요. 그래서 이택수 대표 얘기는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랬는데 거두절미해 버리고 반기문 띄우는 자기가 천병이 됐다고 이거 어떡하죠? 우리 정치가 그렇죠. 아무리 진짜 삼류라도 지금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공무원 연금계획 지금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친박 핵심 인사가 자기 대선 주제를 얘기하고 또 반기문 총장도 거듭 국내에 대해서 제발 내 이름을 좀 빼달라. 여론조사 하지 말라.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알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냅니까? 왜? 아무리 정책 호신적이라고 하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를 또 타이밍이 아닌 거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이 장사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워스터 6.2좀 뽑았습니다. 6.2 뽑았어요? 예. 근데 반기문 사무총장 쪽에서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게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이 가시방석에 앉아 있거든요. 유엔 사무총장이라고는 하지만 왜냐니까 그게 유엔 사무총장은 이른바 P5라고 그러죠. 미국,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른바 5대 주주들 눈치를 슬금슬금 봐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역대 사무총장 강대국에서는 절대 선정을 안 합니다. 약소국에서만 뽑아요, 사실. 그렇지. 그 정치적 약소국이죠, 외교적으로. 근데 약소국 아니 좀 기분 나쁘네. 아주 중견국가. 근데. 약소국도 맞죠. 아프리카에서 많이 약소국을 나오니까. 포함해서. 약소국 네. 포함해서. 커피 하나 사무총장 그렇죠.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출신. 뭐, 그다음에 인구 850만의 오스트리아에서도 사무총장 나오고. 그런데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이 좀 미국하고 영국의 이익을 대변은 한다고 이른바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굉장히 떨떠름하게 보고 있어요. 거기다 말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 대권 국내 정치에 관심이 많이 가 있더라.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당신은 그러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신 좀 개인 사심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 이른바 태클 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 좋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반기문 총장의 유엔 총장으로서의 업적까지도 폄훼돼 버립니다. 국내에서 난타당해 버립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좋은 국제 외교 역량을 우리 스스로 망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크게 생각합시다. 정치가 아무리 내혹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얘기는 안 하는 것이 금도입니다. 폄훼 나오니까 하나 살짝 걸고 워스트는 아니지만 워스트의 버금 같은 버금 워스트 30년도 참 고집 대단하더군요. 한 명만 하세요. 그래도 폄훼 얘기 나오니까. 3674님이 그런 얘기했네요. 베스트는 가슴 아프지만 유족을 설득해서 부검을 하기로 한 동료 가수들. 신해철 씨, 고 신해철 씨에 관한 문제고요. 워스트는 서른 의원입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려면 하지 가서 변명만 하는 모양이니 3674님 이런 글 보내주셨는데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네. 저 워스트에 버금했는데 바로 워스트를 찍어주시네. 이분은 이렇게 뽑으셨어요. 5844님하고 7449님은 박 대통령 베스트 동의합니다. 이런 글을 뽑아주셨고요. 근데 사람이 모르겠어요. 저는 사과를 하려면 확 하는 게 좋고, 예? 그 사실 그런 거는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서른 의원이 갖고 있는 이 소통의 테크닉이 제가 볼 때는 대중적이지 못해요. 자기한테는 옳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더군다나 어르신들과 만나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언론이 있는데 방 카메라가 있는데 조금만 생각하면은 다른 얘기도 가능할 텐데 좀 그렇지 못한 점은 유연한 또는 큰 정치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서른이는 한마디로 그 아집이 너무 강해요. 자기 계속 그 어르신들 앞에서도 제 논리가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뭐 꼭 찍어서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면 어르신들 억장 막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 나이 먹거든요. 그죠? 30년도 간단한 나이 아니에요. 30년도 62이면은 옛날 같으면 이순이라 그래갖고요. 이제 귀가 순해져야 되는데 그분은 여전히 보면 귀가 순해지지 않고 역정을 내시니 참 딱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나이 먹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이 역지사지할 수 있고 또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워스트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죠.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황태순, 박상병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didn't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경기도 이천하면 쌀, 도자기, 이제 푸르지오도 기억하세요. 첨단 반도체, 우수한 교육 환경과 프로지오의 만남. 이천 설봉 3차 프로지오. 이천에 산다면 역시 푸르지오죠. 11월에 만나세요. 1899-2603 대우건설.
예, 벌써 11월입니다. 11월 첫 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11월 얘기하니까 벌써 올해도 다 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구나. 매일 크리스마스처럼 설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